좋은 요양병원을 고르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이 병동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는 병원이다. 그럼 이 병원은 기본적인 케어를 지금 잘 하고 있다. 직원분들이 직접 본인의 친인척 분들을 환자로 모시고 오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목포 더 좋은 요양병원 병원장 임주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더 좋은 요양병원 진료원장 김호걸입니다. 일단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병원입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공간이고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고 돌봄시설입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엄연한 차이는 병원과 병원이 아닌 돌봄시설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파킨슨, 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활병원에 주로 입원을 하시고요. 좀 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이냐 병원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요.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라든지 혹은 말기암, 파킨슨 혹은 그 외에 노인성 만성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는 거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약을 챙겨주는 것은 요양원에서 가능하지만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께 약물 치료가 필요가 없다. 이러면 요양원으로 입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병원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기암도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하시는 환자군 중에 한 명입니다. 기준의 미달이라기보다는 병원적인 처치, 그러니까 주사 치료나 이제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인지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요양병원 특성상 그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 하면 이제 간단한 임의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 그림 그리기라던가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혹은 명절에 같이 전 부치기 등 송편 빚기 이런 것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병인 시스템은 크게 개인 간병하고 다인 간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인 간병은 환자와 간병인이 1대1로 간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 간병이고요. 다인 간병은 이제 다대1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6대1 이런 비율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요양병원 업체를 컨택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을 하는 케이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직접 환자분들을 간병을 하러 병원에 입소하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국 전에는 전국에 약 1,590개 정도의 요양병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 1,400개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규모 경제에 의해서 아무래도 작은 병상수의 요양병원들이 좀 폐업을 하고 큰 규모의 요양병원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실제로는 전체 병상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보통 가족 간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강화가 되면서 가족분들이 관리하기보다는 간병인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관리를 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키트 검사가 굉장히 강화가 됐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감염 관리 차원에서 키트 검사 확실하게 하고 철저하게 차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 절반 이상이 사실은 치매를 가지고 계시고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치매는 불치의 병입니다. 물론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혹은 치매를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연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 증상이 심하셨던 분들이 약물 치료나 인지 치료를 통해서 현재 치매의 증상을 좀 완화하는 케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규모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직원분들이 얼마나 환자분들의 케어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을 얼마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요양병원을 고르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 한번 병동에 올라가셔서 이 병동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기저귀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역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목욕 서비스가 제대로 않는 경우에는 그 특유의 어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는 병원이다. 그럼 이 병원은 기본적인 케어를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직관적인 건데 직원분들이 직접 본인의 친인척 분들을 환자로 모시고 오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많은 병원이면 괜찮은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첨언을 하자면 좋은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서로 약간 연애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죠. 한 사람을 두 명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삼각관계. 네, 그런